자, 일주일 동안 지금 비대면 수업해야 돼서 좀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진도로 나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자, 오늘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2학기에 주로 등장하게 되는 역사 파트의 3단원이죠. 역사 이 3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뭐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놔야 될 내용은 선생님이 아주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는 시간 순서에 따라 있었던 일들을 스토리텔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랑 조선 같은 경우는 주로 왕의 업적 위주로 접근을 한다면 물론 왕은 아니지만 광복 이후에 등장이 됐던 대한민국 정부에서 등장하게 되는 대통령들의 순서를 먼저 알아놓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제 선생님으로 쭉 써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만 캐치를 해줄 건데 그렇게 국민들의 생활에 신경 써주는 좋은 대통령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 좋은 대통령을 몰아내고 대항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시민혁명을 사이사이에 끼워서 순서를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의 순서를 쓸 때마다 굉장히 슬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한 다음에 48년도에 3년 동안이나 나라를 만드는 데 머뭇거리죠. 그리고 1948년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게 1948년인데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약 2년 정도 있다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죠? 6.25가 있죠. 그 6.25 끝난 다음에도 이승만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등장하게 됐던 장면 아저씨와 그다음 윤보선 아저씨가 있죠. 근데 아주 잠깐이에요. 왜 잠깐이냐? 바로 이제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자,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이 되죠. 자, 이승만 3번 했고요. 박정희 3번 하고 4번 하려다가 이제 11.6 사태에 의해서 자, 물러나게 된 다음에 최규하 아저씨가 잠깐 이제 정권을 좀 잡았다가 또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가 일으킨 12.12 사태 때문에 바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죠. 전두환 다음에 누구죠? 노태우죠. 노태우 다음에 누구냐? 김영삼. 김영삼 다음에 누구냐? 김대중. 그 다음에 김대중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이 이제 뭐 쓰고 싶지도 않는데 이명박근혜.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했어요. 지금 2000 몇 년도냐? 2020년인가? 그런데 대통령의 숫자가 좀 맞지 않지 않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은 5년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그러면 1948부터 2020으로 해버리게 되면 선생님이 수학을 잘 못하지만 72, 3년 되는 것 같은데 5로 나누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14명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숫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명밖에 안 돼요. 누군가 두세 번 더 해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승만 뭐 어떤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내용은 필요 없고요.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내용과 4.4 5.2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3.15 부정선거.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개헌이란 얘기는 헌법을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 이때는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대요. 근데 이승만이 너무 독재를 오래 하고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딱 보건데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새로 뽑힌 국회의원 야당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 자기가 간접선거하면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직접선거를 바꿔요. 물론 간접선거보다는 직접선거가 민주주의에 조금 더 가까운 선거 방법이긴 하지만 방법이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유리하기 위해서 바꿨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4.4 5.2라고 하는 거는 초대 대통령이 하면서는 뭐 연임 제한을 안 하겠다. 그냥 마음대로 계속 해먹을 수 있겠다라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숫자가 부족해요. 그랬더니 이제 니네 좋아하는 수학처럼 원래 사람이 0.3명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근데 니네 반올림할 때 0.5 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없는 걸로 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우겨가지고 통과시킨 거야. 그래서 여러 번 대통령을 하다가 3.15 부정선거가 발각이 되면서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4.19 혁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4월 19일 날 4.19 탑까지 막 뛰고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뛰어봤죠. 자, 그리고 나서 장면과 윤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과 어떤 수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놔야 될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 보면 문재인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계시죠. 넘버 2인. 근데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도와주는 넘버 2는 부통령이에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미국에서 뭐 비프라 그러던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과 부통령이 너무 정권을 오래 잡고 있다 보니까 독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장면 아저씨랑, 사람 이름입니다. 장면 아저씨랑 윤보선 아저씨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의원 내각제의 형식을 조금 빌려오게 돼요. 그래서 장면 아저씨는 총리 수상이고요. 윤보선 아저씨가 대통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유일한 내각제라고도 얘기를 하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 대통령은 국외적인 일,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국내적인 일을 아우르라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16 군사정변이 나타나게 되죠. 가끔 공부를 슬프게 한 친구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잘 몰라서 숫자가 좀 비슷하게 되니까 5.16 군사정변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몇몇 봤어요. 5.16 군사정변은 말 그대로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죠. 자, 그리고 대통령 여러 번 해먹다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신체제를 만들어요. 글씨 개판이네, 쏘리. 자, 유신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신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신체제를 박정희가 나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거야 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유신체제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박정희일지도 모른다는 슬픈 생각이 좀 있죠. 하지만 뭐 선생님 종교는 없지만 뭐 신은 있다라고 믿어요. 자, 자기 넘버 2죠. 넘버 3인가? 그래, 넘버 2는 차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넘버 3인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12.6 사태 빵 하면서 박정희의 유신체제 독재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주의의 염원이 좀 있어서 최규 아저씨가 대통령이 좀 됐는데, 자, 곧장 또 12.12 사태가 나타나게 되죠. 12.12 사태랑 군사정변은 똑같은 거예요. 다 전부 다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가 판단을 해주겠죠. 12.12 사태를 통해서 전두환과 그의 친구의 노태우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자, 보통 사람들이 전두환과 노태우랑 박정희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두환과 노태우, 박정희 부하예요.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전두환 나쁜 사람이라는 건 다 알겠지만, 노태우는 그때 선거 나왔을 때 모토가 뭐 보통 사람, 그리고 외모가 좀 순해 보인다 그래서 6.29 선언을 이끌었다 해서 이 사람 뭐 민주화 투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죠. 12.12 사태를 같이 일으킨 하나회라고 하는 군대 내의 사조직을 이끌던 불법적인 세력들이에요. 아직도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딱 보더라도 이 장면과 윤보선과 최규환은 물론 좋은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기간이 되게 짧아요. 박정희의 군사정변과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쿠데타를 나타나게 하는데 잠깐 과정적인 측면에 있었던 거야. 즉 선생님의 짧은 생각으로 여기까지는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슬픈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셨고, 뭐 영화 변호인은 아니구나. 택시 운전사? 그 다음에 뭐 26년 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화려한 휴가? 이런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 군사정부의 사람들은 뭐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서 뭐 나쁜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광주를 포위하고 전기 끌고 수도 끊고 대규모 군대를 이용한 학살이 있었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제대로 끝까지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1987년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옛날 개정되기 전 교과서를 보면 선생님들이 일부 동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냐? 6월 민주항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노태우가 6.29 선언을 통해서 간접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하는 걸 합의를 한 사건이죠. 자, 근데 슬픈 건, 자, 여기까지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았을 거 같냐? 수많은 시민혁명, 뭐 박종철, 김주열, 엄청나게 힘드신 분들고 훌륭하고 힘들게 사시던 분들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시고 나서 겨우 6.29 선언을 통해서 민주적인 투표를 하려고 결실을 얻었나 했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노태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선생님 개인적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야당에 있었던 김영삼과 김대중 사이에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단일 후보를 내지 못했고, 그래서 노태우가 또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입니다. 물론 오늘은 대통령들의 순서와 중요한 시민혁명들만 살펴보겠지만 각각 대통령당 문제가 나올 만한 업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노태우의 북방외교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좀 수교를 하자. 그 다음에 김영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제라든지 금융실명제.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괜찮은 대통령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은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공정책을 정치의 이념으로 삼아요.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죠. 야, 빨갱이들이 우리를 또 막 할 수 있으니까 내 밑으로 딱 똘똘 뭉쳐야 된다. 조금 잘못하고 그래도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건 거의 뭐 생각도 안 했겠죠. 하지만 제일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하셨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선생님 기억에 TV로 봤던 것 같은데요. 평양에 가서 김정일이랑 같이 막 포옹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가 노무현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두 방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어요. 물론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되게 주관적이라는 것은 알고 상대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그냥 선생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자, 오늘은 이제 역사는 시간 순서에 따라 있었던 일들을 스토리텔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근대까지는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순서를 외우고 그 왕의 업적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면, 자,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등장하게 되는 현대에서는 왕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대통령들의, 자, 한번 보자. 다시 한번 싹 봐보세요. 이 대통령들의 순서를 외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불법적인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혁명들,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해놓고, 숫자로 되어 있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서예나 역사는 수학이랑 제일 거리가 먼 과목이기 때문에 숫자랑 관련된 내용은 문제에 잘 나오죠. 516과 518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 요 정도의 흐름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이 강의 하나 더 이번 주에 비대면 수업이니까 하나 더 찍을 때는 여기는 대통령들의 디테일한 업적이라든지 남북관계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나오거든. 자, 건강 유의하시고 빨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